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보이네. 대한민국 60년 국가기술의 결정체다. 모든 과학자, 공학자 관련 종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F-35보다 더 F-22 같은 KF-21 쌍발 엔진은 아무리 봐도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지난해 4월 시제품이 공개된 이후 마침내 최종 조립에 성공한 KF-21의 완성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의 내부에서 막바지 조립을 마친 KF-21이 출고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외부로 이송된 KF-21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로 솟구쳐 오를 만큼 위험 있는 자태를 뽐냈고 8조 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된 만큼 그 어떤 차세대 전투기보다 밸런스 있는 황금 비율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분담금 미납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니를 비롯 옆나라 일본과 중국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원래 설계상의 구조보다 더 크고 두꺼운 날개를 달고 나타난 KF-21은 앞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고 또한 한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대공방어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을 강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밀스럽게 날개 구조의 재설계가 시행됐다는 건 단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종 조립체를 공개하는 등 예정보다 빠른 행보를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상태이고 또한 방사청은 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시험 비행을 주도할 조종사와 관련해 공군 신도 시험평가 전대가 지난해까지 배출한 17명의 조종사들 중에서 엄선하기로 한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시험 비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며 해외 기술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KAI 측은 KF-21의 엔진과 계기판 및 장치 등이 정상 작동이 확인될 시 2월부터 엔진 가동 시험에 실제로 KF-21은 지난해 4월 시제기가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제작된 시제기 6대 가운데 4대가 최종 조립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중 시제기 1호기는 전투기로서 필요한 모든 장치와 심지어 전투 도세까지 끝마친 상태이며 2호기는 현재 엔진까지 장착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6대의 시제기 모두 각자 무늬와 색깔이 다르게 채색한 것도 특징이라 볼 수 있었는데 1호기는 꼬리 날개가 가장 기본인 회색의 흰 글씨뿐이지만 3호기는 파란 바탕에 붉은색과 흰색 독수리, 머리가 그려졌고 4호기는 검은색 바탕에 금색 화살표 그림을 새겨넣는 등 누가 봐도 한눈에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성을 표현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점은 시제기의 완성 자체보다는 비밀리에 수정된 일부 구조의 변화였는데요. 경납고에 있던 시제기 1호가 토봇에 이끌려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KF-21의 날개 부분은 당초 기존 F-35 및 수호이와 비교하여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5cm가량 더 두꺼워진 강판으로 무장하고 양날개의 전폭 또한 1.2배가량 길어진 특징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 말에 공개된 KF-21의 초기 모델을 살펴보면 무게나 추력비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체급은 F-16 등의 소형 전투기보다는 크고 FA-18EF, F-4, F-15, F-22 등의 대형 전투기보다는 작으며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그-35, FA-18CD와 비슷한 체급을 갖춘 전형적인 중형 전투기의 형상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KF-21은 추력대 중량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수준이었기에 3중 디지털 FBW,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그리고 고바듬각 기동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날개 부분이 강화됐다는 것은 이 같은 기동력을 다소 포기하는 대신 무장의 강화와 더불어 더 막강한 화력을 뽐낼 수 있음을 의미했는데요. 실제로 KF-X 사업 지원팀을 맡았던 초대 공군 준장은 당시 KF-X 블록 3호로의 개량은 아직 계획보다 희망사항에 가깝다며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부정했으나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KF-21의 개발이 완료되고 특이사항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블록 3으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음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ASA 레이더 성능 개량과 향상된 센서 및 생존 시스템 통합과 KOS-X와 연계한 유무 인전투기 복합 체계를 비롯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레이저 무기 장착 등 내부 무장창 신설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었죠. 사실 KF-21에 적용된 비공개 구조 변경은 딱히 놀라울 게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주변국들의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사전에 이감지하고 천궁과 현무 4 미사일 등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신무기의 시험 평가에 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공개 시험이나 혹은 다른 미사일로 대체 평가하는 등 행여나 군사적 비밀이 새어나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공개된 KF-21의 구조 변경과 관련해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지난해 9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그리스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나토 연맹 회원국들은 향후 전투기 공중전 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주무장 무기 선택을 놓고 어떤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을 채택할지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국 공군은 현재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인 KF-16과 F-15K 전투기에 장착이 완료된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알람과 단거리 전용 AIM-9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할 예정이었지만 KF-21 국산 ASA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면서 미 정부는 갑작스레 자신들의 공대공 미사일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해오자 단시간에 마땅한 대안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를 대체제로 선택했고 이와 함께 단거리 전용 미사일로 독일의 딜 디펜스사가 생산을 담당하는 IRST로의 변경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이름 그대로 적외선 영상체계라는 의미를 내포하듯 최대 마하 3의 속도와 유효 사거리가 무려 25km에 달했고 정면을 기준으로 최소 5배에서 최대 8배의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공격이 가능했지만 단점으로 중량이 88kg에 달해 미국산 미사일보다는 비교적 무겁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시 말해 전략적 타격 능력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집중돼 있는 KF-21은 F-15K에 쓰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500km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과 더불어 유럽에서 쓰이는 공대공 미사일을 함께 무장만 가능하다면 KF-21은 전략적 차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다용도 전투기로의 재탄생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다만 이때 당시 방사청은 한국형 수직발 사체계와 경월의 성능 개량 및 130mm 유도 로켓 마지막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관해 업체 주관 사업으로의 변경을 시도했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서만큼은 관련 후속 절차가 이뤄진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아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주관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로 바뀔 가능성이 정부와 방위산업계 등의 정보가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마저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이 같은 소문들은 전부 사실로 밝혀졌지만 정보에 밝은 그들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존재했으니 그것은 바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이 KF-21에 극소음 미사일까지 탑재하겠다는 엄청난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최근 공식 요청해왔고 이르면 올해부터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것이는 무기 개발을 위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전 개념 연구 결과 국내 기술 수준과 KF-21 무장 탑재 중량을 감안하면 사거리 500km 이상, 속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KF-21을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량해 내년 비행 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만약 이 실험이 성공만 한다면
서울 상공에 위치한 KF-21은 무려 250km 떨어진 평양의 특정 목표물까지 1분 15초면 폭파가 가능하다는 무서운 성능을 갖추게 되지만 현재 설계된 KF-21의 기체 스펙만으론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초음속 미사일까지 미래전의 양상을 뒤바꿀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무기가 탑재 가능하도록 하려면 최소한 무장이 장착될 날개 부분 재설계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더 무서운 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신무기가 개발되는 가운데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최근 행보로 볼 때 얼마나 더 많은 비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국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일본과 중국, 북한을 비롯 한국의 적대적인 나라의 입장에서 한국에 함부로 군사적 도발이나 침략 계획을 세울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분명한 건 KF-21이 최종 양산될 때까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가 탄생될지는 그때가 되어봐야 알 수 있다는 사실. 최근 세계 각국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 F-35에 대한 구매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KF-21이 이를 완벽히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대표되길 바라보며,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역시 한국은 신속하고 유연하며 효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장점이 있다. 요즘은 전투기가 전투할 때도 장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지 옛날처럼 기동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나? 날개를 늘려 미사일 장착 수량과 이륙 중량을 늘리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본다. 날개가 다소 더 커졌다는 건 통상적으로 날개 안도 연료 공간으로 활용되는 걸 감안하면 작전 반경도 다소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세계 최고의 5세대 비행기를 완성하는 게 눈앞에 다가온 것 같다. 정말 든든한 마음이다. 미국의 보잉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세계에서 최고의 비행기를 완성함으로써 보잉보다 더 월등한 수출로 세계를 주름잡을 그날이 기다려진다. 진화형 설계라는 장점으로 BROCK1, 3, NAVY 가동률과 가성비가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전투기의 높은 비상을 강력히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주익 면적이나 두께를 키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양력 증가가 당연하니까 양력이 관련된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무장량 증가, 구조 보강, 연료 탑재량 증가, 운항거리 증가, 이륙거리 감소 등 여러 장점으로 F-15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람.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외형 중 꼬리부에 수직형 날개가 없어졌는데 KF-21 블럭 3형에 우리도 수직형 꼬리부를 가변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륙 후에는 좀 더 스텔스적으로 변신할 수도. 그리고 예전처럼 양날개도 현재처럼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속도 증가 시 가변형으로 각도를 조금 줄이면 저항이 좀 덜해서 마하 2는 넘길 수 있을 텐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